독일의 메르켈 전 총리가 내전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이집트 정부에 퇴임 직전 무기 수출을 승인한 사실이 발각되자 전 정권에서 재무장관을 맡아 EU의 구속력 있는 무기 수출 정책 도입을 내세웠던 숄츠 신임 총리의 진짜 사기꾼이라는 비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독일은 지난 2011년에 이집트 시민들의 민주화 시위를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리비아 내전에 개입한 이집트 정부에 대해 인권을 이유로 이집트에 대한 무기 수출을 중단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금기를 깨고 독일의 메르켈 전 총리는 퇴임 직전에 이집트에 대한 무기 수출을 승인한 것입니다. 숄츠 총리가 이끄는 독일의 새로운 정부는 추진해야 할 기본 정책 중 하나로 구속력 있는 무기 수출 정책의 EU 도입을 꼽고 있으나 프랑스는 EU 회원국별 독자적인 정책과 기준에 따른 무기 수출 권리를 주장하며 무기 수출에 적극적인 프랑스와 충돌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방부 관계자는 EU 차원에서 무기 수출 정책을 통합하려 하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고 EU의 설립 합의문에도 해외 무기 수출 결정은 국가의 특권임을 명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반적인 EU 회원국들의 무기 수출 정책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독일의 이념을 EU에 적용하여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라고 프랑스는 말하고 있지만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전 정권이 퇴임 직전에 약 50억 유로의 무기 수출을 승인한 사실이 드러나 EU 내에서는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계약에는 예멘 내전과 리비아 내전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이집트로의 무기 수출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집트로의 무기 수출에는 메코 A200 프리깃 세척과 IRIS-T SLS 방공 시스템 16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력 있는 무기 수출 정책을 EU에 도입하려는 숄츠 총리는 전 정권에서 재무장관을 지냈기 때문에 독일 내 야당을 중심으로 진짜 사기꾼이라는 비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메르켈 전임 총리는 리비아 내전 개입을 이유로 터키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발동했지만 이집트에는 무기 수출을 용인한 이중잣대를 들이댔으며 게다가 메르켈 총리 시절 재무장관을 지낸 숄츠 총리는 EU 회원국들에게 더 엄격한 구속력 있는 무기 수출 정책 도입을 주장하고 있었는데도 지난 정부가 막판에 승인한 대이집트 수출 계약을 말리려 하지 않아 사기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약 50억 유로의 무기 수출 계약 중에는 싱가포르용 잠수함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계약 덕분에 독일 방산업체의 총 수출액은 2019년에 기록한 80.1억 유로를 초과했습니다. 참고로 독일은 금수 조치를 부과하고 있는 터키에도 내전에 사용되지 않는 무기 수출은 계속 유지 중이며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군사 전용이 가능한 장치나 물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프리패스로 터키에 수출하여 터키의 국방산업을 든든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구속력 있는 무기 수출 정책 도입을 강요당하는 처지인 EU 회원국으로서는 독일은 자국 산업을 위해서라면 이념도 인권도 구분해서 쓰고 있지 않느냐고 불평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념이나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되는 정책은 정치적인 수사인 경우가 많으며 이렇듯 인권을 내세우며 자신들만의 무기 수출 정책을 시도하는 독일의 진짜 속셈은 다른 나라들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집트에 대한 독일의 무기 수출은 현재 이집트의 K9 자주포와 K2 전차의 수출을 추진 중인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의 K9 자주포와 K2 전차에 대한 엔진 수출을 독일이 반대했기 때문에 이번 이집트에 대한 수출은 독일이라는 장벽이 사라진 셈입니다. 현재 이집트에 대한 K9 자주포 수출은 계약이 임박했다라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전문 매체인 아미레 코그니션은 지난 26일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하여 이집트가 지난 2010년 이집트군에서 채용한 포병대대를 대체하기 위해 K9을 구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으며 현재 이집트 정부가 한국 정부가 소유한 기술 이전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면서 최종 거래를 조율하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계약은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카이로에서 열린 이집트 방위 전시회 이데스에서 한국 기업 하나디펜스가 특별 버전을 전시하면서 표면화됐습니다. K9 썬더 사막 계획으로 K9EGY라고 불리는 특별 버전의 155mm 자주포가 전시된 것입니다. 하나디펜스는 2017년부터 K9 자주포의 판매를 위해 이집트와 협상 중이었습니다. K9 자주포는 지난 7월에 이집트로 파견되어 8월에 카이로 서쪽 사거리에서 시험 사격을 했으며 프랑스와 러시아와의 경쟁을 이겨내고 이번에 선정되었습니다. K2 전차도 이집트와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이집트의 수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동의 디펜스 아라빅닷컴은 지난 28일에 이집트군이 한국 기업 현대로템과 기술 이전이 가능한 첨단 K2 흑표전차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이집트가 첨단 군사장비 제조를 현지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된 국제국방전시회에서 양측 관계자가 만나 K2 전차를 이집트 현지에서 공급 및 제조하는 합의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로템 관계자에 따르면 K2 전차가 사막에서 이미 테스트를 마친 상태이며 중동 일부 국가에서 전차 구매에 관심을 보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어쨌든 앞서 말했지만 이집트에 대한 K9 자주포와 K2 전차의 수출은 독일이 엔진 수출을 허용해야 가능하므로 이러한 장벽은 사라진 셈입니다. 독일의 무기 수출 정책에 대해 몇 가지를 더 말하자면 독일은 무기 수출과 관련하여 EU 회원들과 계속 부딪히고 있습니다. 작년 터키와 그리스의 동지 중의 분쟁에서
국방력이 강한 터키가 의도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터키는 이유로부터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오히려 터키의 입장을 이유가 이해하려 하자 그리스로서는 억울한 입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그리스는 프랑스와 함께 집요하게 터키에 대한 경제 제재와 무기금수 조치를 부과할 것을 EU에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또한 취지는 다르지만 미국도 터키에 대한 무기 수출 제한에 나서자 EU의 터키에 대한 경제 제재와 무기금수 조치는 순항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터키 제재가 오히려 그리스와 프랑스의 제재 요청에 장애가 되고 말았습니다. 원래 미국의 적대 세력 제재 대응법에 근거한 터키에 대한 제재는 미국의 2021년도 국방수권법에 의해 발동이 의무화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미국이 노르드 스트림 2를 승인했지만 미국의 국방권한법에는 독일과 러시아를 잇는 천연가스 수송용 파이프라인인 노르드 스트림 2 건설에 관련된 기업에 대한 제재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독일 기업에 대한 경제 제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독일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미국의 터키 제재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적대 세력 제재 대응법의 발동 근거가 된 미국의 국방수권법을 독일이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으로서 노르드 스트림 2에 대한 제재 발동을 견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독일은 미국의 터키 제재를 비판한 입장에서 그리스와 프랑스가 요구했던 EU의 대터키 제재에 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하이코 마스 전 독일 외무장관은 공식적으로 나토 회원국인 터키의 무기금수나 경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옳지 않다고 밝힌 적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기적인 독일의 주장이 EU 내에서 그리스와 프랑스가 요구하는 대터키 제재를 거부할 정도의 지지를 모으는 여부였지만 독일은 EU 회원국 중에서 최고의 경제력을 자랑하는 나라여서 EU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어 EU의 대터키 제재는 부결되었습니다. 터키는 시리아와 리비아 내전과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에 관여한 이유로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스페인과 영국, 그리고 캐나다와 체코, 핀란드와 스웨덴 등 모든 나라가 터키의 무기 수출 승인을 중지 또는 제한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선진국의 가면을 쓴 표면적인 이야기일 뿐입니다. 독일은 리비아 내전 개입을 이유로 대터키 무기 수출 승인을 중단했지만 실제로는 리비아 내전에 사용되지 않는 무기와 군수물자에 대해서는 수출 승인을 계속하고 있어 지난해 대터키 무기 수출액은 약 10억 달러에 달하고 터키는 독일 방위산업계 최고 고객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독일 무기 수출의 3분의 1은 터키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정부의 허가가 필요 없는 전용 가능한 장비품과 물자까지 포함하면 독일의 대터키 수출액은 80억 달러가 넘는다고 중동계 언론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에서 격추된 터키산 무인 항공기에서는 스위스와 캐나다 및 네덜란드와 체코 등의 나라로부터 수입한 부품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독일 이외에도 정부의 허가가 필요 없는 군사 전용이 가능한 장비나 물자의 상당수를 터키에 수출하고 있는 나라가 다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터키의 무기금수와 경제 제재를 부과하면 자국 경제에 영향을 미쳐 터키의 제재에 반대하는 EU 회원국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EU와 독일은 겉으로는 인권과 정의를 외치고 있지만 속으로는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면 무엇이든 하는 다른 나라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